조합원 여러분, 추운 날씨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김정일입니다. 지난번 저희 영상이 나간 후 많은 조합원님들이 격려의 문자와 전화를 해주셨고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견들 중에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역시 분담금과 이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처분 책자를 꼼꼼히 다시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조합원님 댁에 있는 2017년 12월 28일 관리처분 책자 34페이지를 보시면 빨간색 박스에 이주비 대여금 이자 2024호 상기 추산액에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이주비 금융비용, 조합원 보존 등기비 등은 비례율에 산정되지 않았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이주비 금융비용도 모두 무이자 사업경비를 반영해서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비례율이 100.03%라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 2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반영하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분담금이 높아 보이는 것을 숨기고자 작년 관리처분 내역에서 제외를 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주비 이자를 사업비에서 개별적으로 뺄 경우 비례율은 좋아지지만 조합원 개개인이 매달 이주비의 이자 비용을 약 200만원씩 직접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금 부담이 매우 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이주 기간 중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개별당 7천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정도 돈을 2주 후에 매달 부담 없이 내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인가? 과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이렇게 이주비 이자를 사업비에 포함시키면 실제 우리 사업비의 비례율이 100.03%가 아니라 9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주비 이자를 사업비로 재수립하는 것을 시공사와 협상해서 이주비를 받은 조합원의 분담금은 공사비와 사업비 그리고 이주비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분담금으로 받고 이주비 안 받은 조합원은 공사비와 사업비만 계산한 분담 금액으로 분양 계획을 체결하게 되면 조합원들에겐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어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이 많으면 전체 사업비 절감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두 가지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또 사업비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업비 금액들이 너무 과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업체들의 배만 불리게 하고 조합원님들은 분담금은 증가됩니다. 제가 조합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특정 업체가 들어오기에는 입찰 방식이 하지 않을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비 지출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제한 조건에 따라 특정 업체만이 들어오는 계약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처분 인가가 불시되었다고 무조건적인 이주 개시는 엄청난 조합원님들의 손실과 사업 지연에 대한 위험이 큽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주 개시의 의미는 사업을 시작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우리 조합의 문제점이 해결되었을 때 이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주머니에서 매달 2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어느 누가 빨리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주비 대출과 그 이자 문제는 조합원님들의 이주 계획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꼼수를 부리는 조합에서는 선이주를 조합원들에 강행시키고 그 누구도 조합 사업에 이익을 제기하지 못하게끔 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여러 조합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원에서 추가 분담이 발생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도 신속하게 빨리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이주만 성급하게 빨리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 입장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이주 대책 없이 조급하게 이주할 경우 미해결된 사항들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면 이주비 이자 비용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착공은커녕 공사 지원금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합원님들에게 겁주고자 드리는 말 아닙니다. 타 재건축 단지 사례가 그겁니다. 이주를 서두른다고 사업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이주 대책 계획에 따라 이주를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조합이사로서 그동안 뭐 잘했냐고 묻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 절감하고 불공정한 계약 지적해서 저지해가지고 수십억 절감했습니다. 용료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방법 최저가로 바꾸게 해서 수억 이상 절감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지금까지 이사의 속기록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조합원들 간의 정보 공유, 소통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 그 부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합은 조합원 주소록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되었다 주장하면서 3년간 조합 명부 그냥 움켜쥐고 제공 거절하는 바람에 조합원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조합이 던져주는 홍보선 정보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들만이 정보를 쥐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제가 운영하는 밴드를 통해서 정보를 조합원들하고 공유하고 기어커 전체 조합원 명부 받아내면서 점차 전 조합원에게 진짜 돌아가는 상황과 진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또 어떻게 했나요? 그토록 정보 공유 방해하고 밴드 별거 아니다 폄훼하시던 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부담스러워서 결국 조합 밴드, 공식 밴드라면서 작년에 조합 대화방이라고 밴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개의 밴드를 통해서 마음껏 의견도 내고 정보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조합이 잘하는 부분도 알게 되고 못하는 부분도 알게 되고 잃어버린 땅 문제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재산상의 문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되었다고 봅니다. 만일 저의 3년간의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없었으면 대부분의 조합원들 지금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조합원들 간의 소통, 정보의 공유 계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합장 입후보로 나서면서 주변으로부터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거 시에 조합에서 OS 홍보요원을 고용하면 각종 방법 동원해서 특정 입후보자가 절대적 유리하게 만들게 되니 절대로 OS 홍보요원 쓰게 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OS 홍보요원 부작용 문제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OS 여성분들 재건축 총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추운 날씨에 일당 벌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조합이 참 잘못입니다. 현명하신 조합원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만은 절대로 OS 홍보요원을 집안에 들이지 마시고 특정 후보 지지들 불법 선거 시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만이라도 이번 선거의 OS 홍보요원 문제를 해결해서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